근데 이게 덩치가 작으면 평양 같으면 미국이 이만큼 이동할 때 1초에 너댓 번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선속도를 맞춰요. 서울 같으면 덩치가 중간쯤 가니까 뭐 1초에 한 2번 돌면 혹은 1초에 1번 돌면. 그러니까 중국은 지구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는 안 서둘 거라고요. 족쇄 딱 채워놓고 그 족쇄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긴장 동북아시아에 딱 몰아놓고 어차피 이제 군사력 뭐 중동이나 유럽 쪽에 많이 그 자원 쏟아부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셰일 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중동, 유럽, 러시아 요 삼각형은 어떤 방식이든 다뤄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을 이쪽에다 딱 몰아놓고 군사력을 동아시아에 집중시켜 놓고 중국을 경제전쟁으로 괴롭히면 중국을 족쇄를 채운 상태네요. 족쇄 채운 상태에서 이제 북한 해방시켜가지고 그 머리 위에다가 이제 그 뜨거운 물 붓는 거죠. 심리폭탄. 그러니까 중국은 지구전이고 평양은 뭐 정상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서울은 나중에 보자 너희. 나중으로 연계하죠. 이게 좀 입장이 갈릴 수 있어요. 서울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을 처리하는데 좀 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싸움이라는 건 핵심을 쳐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베이징하고 평양이라고요. 베이징과 평양이에요. 핵심은. 근데 베이징은 지구전으로 쳐야 되고 평양은 정상 속도에 따른 정상 템포에 따른 속도로 쳐야 돼요. 그 정상 템포가 뭐냐를 트럼프가 본인이 고백했어요. 문재인 만났을 때. 단독회담에서 기자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I don't want to move faster. 나는 더 빨리 움직일 뜻이 없다. It's moving along just perfectly.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완벽한 속도다.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군사학을 좀 해서 이런 컨셉이 있는 건지 자연과학적이라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북한은 요 스피드로 가면 펼쳐지면 되고 중국은 요 스피드로 펼쳐지면 돼. 서울 걔들 찐따 같은 애들이야. 그 이상한 놈들이 전국 권력 잡고 이상한 짓 하는데 거기 잠깐 내버려도 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이징, 평양, 서울 각각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각자 내 움직임에 맞춰서 춤춰 이놈들아. 너희는 각자 나의 이 큰 판 돌리는 거에 따라서 네 몸집이 큰 놈은 이런 속도로 돌고 네 몸집이 작은 놈은 이렇게 돌고 네 몸집이 중간쯤 가면 이렇게 돌아. 이 판이 된 거예요. 이 판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 이쯤 돼서 이렇게 살 떨리는 이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냥 프로 포커 게이머보다 더 그 살벌한 레이싱이거든요. 그러니까 넋 빠진 순둥이 아들 부시 때 그 육자회담 대표했던 크리스토퍼 힐 같은 또 하나의 순둥이 밑에 순둥이는 깨갱 하면서 울잖아요. 16일 날 어저께. 겁나 내려줘. 다자회담으로 돌아가. 스몰 딜로 돌아가. 서울에 와서 그 발언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괜찮은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 전 이때까지. 다시 뒤져보니까 옛날에 육자회담 주역이었고 그때 취해서 그때 친중 발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2005년, 2006년, 2007년 이럴 때. 물론 친중파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친중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그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옹호하는 발언에서 중국을 어떻게든 부추겨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치더라도 현직 떠나서 그 발언을 비판하거나 혹은 특히 시진핑 들어서서 야 진핑이는 좀 이상해졌어. 옛날 후진타오나 이런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 장점인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 쟤는 좀 색깔이 달라. 이거 미국도 좀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런 발언을 하질 않았다고요. 그럼 친중파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자기가 12, 3년 전에 2000년대 초에 2005년 뭐 2006년 이 아들 부시 때 육자회담의 대표로서 미국 측 대표로서 했을 그 중국 띄워주던 발언에 대해서 지난 한 2, 3년간 아무런 비판을 안 했다면 반성한 발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친중파인 거죠.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도 참 어려운 싸움을 잘 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힐 정도가 공화당 멍청하긴 하지만 공화당 부시 왕조의 스태프였는데 그 정도가 지금 상황이 이 정도 흘러간 2019년 4월 16일 날 서울에 와서 트럼프의 전략을 정면 반대하는 다자회담으로 돌아가야 된다. 멀티래터럴 다이얼로그로 돌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스몰 딜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면 기겁을 할 일이에요. 기겁을. 트럼프도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트럼프나 이쪽 진영이 이깁니다. 왜 그러냐? 근본 원인이 미국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미국발 보수혁명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셰일 혁명이 완성이 된 게 2016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정학적인 군사적인 움직임을 취할 때 있어서 외교적, 지정학적, 군사적 움직임에 있어서 이제 그 제약 조건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번에 한 번 전에 했고 제가 이걸 책으로 쓸까 그러는데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라는 게 2010년경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3G, 4G, 5G, 그 다음에 인터넷 TV, 그 다음에 유튜브, SNS 이런 거가 이제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모든 철학자가 그런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20세기 현대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현대 철학에 두 명의 19세기의 사상가들 케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 개인 관점이 무지하게 소중한 거다. 그걸 가져야 사람의 진실 친화적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관점을 가지려면 이 소통수단의 개인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게 2010년에야 완성된 거예요. 우리 행복한 그런 아주 유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잘 지으셨는지 시청자님들 정말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볼 게 많은,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인생에 절대로 심심할 일 없는 좀 종북이나 문재인 같은 것들 때문에 짜증은 많이 나지만 그러나 의미와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0년 이전에 한편으로는 매스미디어, 다른 한편으로는 게시판을 우르르 드루킹 같은 놈들이 조작하면 어뷰징이라 그러죠. 인터넷 어뷰징하면 그냥 우르르 몰고 가면서 몰려다니면서 상스러운 짓을 일삼는 인터넷 폭도. 이게 지배하던 체제였거든요. 2010년 이전엔. 그게 끝난 거예요. 종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소통 환경 자체가 바뀌었고 거기다가 그냥 기름이 쏟아져 갖고 미국이 원칙대로 그냥 셰일 혁명 완성 때문에 원칙대로 지정학, 외교, 군사 정책을 마음대로 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보수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 힐 같은 이 간땡이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겁쟁이 아저씨들은 내려줘. 그냥 옛날같이 다시 다자회담으로 돌아가. 나 겁나 죽겠어. 그냥 스몰 딜로 어떻게 안 돼 볼까. 이거를 한국 정부 쪽, 한국 연구기관 쪽에서 용돈 받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한국 국민들 앞에서 뻔뻔하게 짓거리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압, 북한 해방에 이 살떨리는 게임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올인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야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소 지난 50년 동안요. 미국발 해체혁명 물결이 있었다고. 이 해체라는 건 뭐냐면 무도덕한 원자화된 개인으로 막 사람을 찍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 말서부터 베트남 전쟁
무렵부터 트럼프 혁명 일어나는 2016년까지 딱 한 50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게 왜 지속되냐? 미디어는 매스 미디어인데 사람은 굉장히 지식 노동자 숫자, 이게 우리가 경제 그 고용에서 제1차 산업, 그러면 농업, 임업, 뭐 광업 이런 거죠. 수산업. 그다음 2차 산업, 제조업. 그러면 농업, 임업, 광업, 수산업 같은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종사자의 합계보다 서비스업, 지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숫자가 많아진 게 1959년, 60년경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회사, 우리 보통 회사 모습 그렇잖아요. 큐비클 딱 있고 거기 책상 하나 놓고 서류 뒤지거나 전화하거나 이거 하거나 그다음에 저기 그 우리 고생 많이 하는 그 어디에요, 그 저기 전화하시는 그 텔레마켓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책상 더 좁아 가면 그 벽은 더 높고 그럼 앞에 그 엑셀로 출력해 놓은 그 종이떼기 쫙 그 뭐 종이 그거 그 전화번호 하면서 그 체크해 가면서 하루 종일 전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이런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이 땀 냄새 나게 부닥치는 인간관계 다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실 없어진 거예요. 쿨해진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다 해서 뭐 핵가족이 제대로 돌아가? 절반은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다 이혼해갖고. 대가족은 물론 없어. 문중도 없어. 뭐 그다음에 저 집성촌도 없어. 인간이 인간을 어떤 네트워크 상태, 공동체 상태에서 만날 기회라는 게 거의 안 주어져요. 그럼 무도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기반 사회가 지식 노동자의 숫자가 비중이 확 높아지는, 지식 서비스 노동자의 숫자가 높아지는 사회가 인간을 굉장히 무도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디어 소통 환경은 때로 만들어가는 매스 미디어 환경이야.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무도덕한 원자로 해체된다고요. 이게 50년을 간 거예요. 50년. 그다음에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이 대승리를 하죠. 미국과 관계 정상화는 79년이지만 미국의 묵인 아래 유엔에서 중화민국을 쫓아내고 중공이 중국이 된 거가 그게 71년이니까 벌써 50년 전이라고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그 번영과 우리는 또 거기에 같이 붙어가면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고, 그 다음에 분단 및 김일성 영생교가 유지됐고, 유지를 전제로 하죠. 이게 지난 50년 동안의 게임이에요. 근데 앞으로 30년은 어떤 게임이냐? 아까도 보셨지만 미국발 보수혁명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어요. 그리고 중국이 자유화되고, 그리고 북한이 해방돼서 북한에서 인간과 사회가 부활합니다. 참고로 전체주의 체제는요, 국가 권력이 절대화되면서 사회를 해체합니다. 사회라는 건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난 누구 만나서 눈 맞아서 연애하고, 누구랑 근데 동창으로서 내가 깔깔거리고 동창관계 유지하고,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뭐 어디 저기 뭐야 교회에 다니거나 사찰에 또 다니고, 내가 무슨 저기 뭐야 그 직장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혹은 직장을 넘어서는 어떤 오다쿠 동호회에서 또 인터넷에서 사람 만나서 엮이고, 이런 것이 중중으로 엮여서 얼레벌레 엮여서 만들어진 이 덩어리가 이게 사회인데, 여기서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도 함부로 못하니까 사회가 해체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의 역설은 사회가 없는 국가만 존재하는 체제예요. 근대 국가만. 국가가 종교가 된 체제예요. 국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과 한 개인과 사회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해방된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변화, 즉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북한 해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자유화가 일어나고, 미국발 그 사상과 문화의 보수 물결이 닥치고, 이게 30년을 앞으로 지속돼요. 그럼 지난 50년 동안의 한국인의 정치 심리를 규정해 오던 거하고 앞으로 30년, 50년 펼쳐질 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요, 문재인, 586 저건 과거의 것들이에요. 미래는 이미 닥쳐 있어요. 미래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갭이 너무 커. 이러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면. 이게 혁명이거든요. 꼭 무슨 뭐 총칼을 쓰든 안 쓰든 사실상 혁명이 돼요, 이게. 이게 과거와 지금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현재라는 건 제가 지금이 현재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은 벌써 과거가 된 거거든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전면이 현재잖아요. 전면은 계속 이동하잖아요. 시간 축상에서. 0.000001초마다 이동한다고 이게. 그러면 과거가 우리는 과거에서 지배당하고 있는데 그 과거는 친중이요, 중국 공산당의 승리의 역사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해체의 역사요, 미국 문화의 해체의 역사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분단을 당연시 여기고 김일성 영생교의 존속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문화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은, 미래는 뭐냐. 이미 바닥에서는 우리한테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미래는 뭐냐. 미국에서 거대한 보수 혁명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 제압당해서 자유화되어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북한이 해방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상황이. 그러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이렇게 겹겹이 층층이 다 다른데 그 얘기 뭐냐. 균열이죠. 뻑! 이 과거와 현재 사이에 균열이 심해하고 단층이 심해하면 그 혁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단디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뭐 심판연대 막 이렇게 해서 막 쫓아다니고 이런 이유가 이 단층이 현실로 현재가 됐을 때 그 순간이 와 단층을 우리가 진짜로 겪기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지평에서 자라날 수 있는 요 묘목들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여러 개 씨앗을 뿌리고 싶다. 이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같이 힘을 많이 합쳐 주십시오. 내일 목요일 날 오후 6시 반부터 제3차 용산 정치심판대회를 합니다. 용산에서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진영이라는 인물이 정치철새 종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시민은 정치철새를 끝까지 심판해서 멸종시킨다. 이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용산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한 1시간 반 집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시거나 주변 지나가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